여러분 안녕하세요. 99강입니다. 자, 우리가 전편에서 제가 10월달 농사 짓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1월달인데 11월달 돼서 이제 중순 이후에 또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축 키우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가 이제 작물 심기 가을에 아마 이제 여러 작물 심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만의 이제 작물 심기였죠. 이제 자연 유기농에서의 작물 심기 그걸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도시농업이라든가 작업자족농 적은 면적에서 작물 심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면적 이제 전업농 같은 경우 이제 아니면 이제 치유농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르게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소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이제 사그룹의 자연농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벌써 이제 구독자가 1,400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이제 전업농 쪽으로 가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업농에서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전업농에서 새로운 경쟁력 농업을 어떻게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봅니다. 그 중에서 뭐 1,400명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00명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때가 한 번쯤은 창업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기술 그에 대한 그 준비라든가 그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창업이거든. 어떤 방법으로 내 시스템에 농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없는 안정적인 새로운 창업 방법 찾기입니다. 자, 고퀄리티 창업 방법. 뭐 고퀄리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현재의 농업이 뭐 포화 상태라 할까요? 시장 포화죠. 그 다음에 이제 저가형의 농산물의 그 시장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면적보다는 소규모 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지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퀄리티적인 럭셔리적인 창업 방법을 이제 제가 지향한다는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굉장히 그 고퀄리티적인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계란, 만원짜리 계란과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제가 이제 그래서 사그룹의 자연농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으로 못 갔을 때는 뭐 화학농을 한다, 친환경을 한다, 유기농을 했을 때는 2그룹보다는 4그룹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뭐냐? 고퀄리티적인 럭셔리적인 창업 방법입니다. 자, 1편인데요. 저희들이 지향하고 제가 지향하는 게 4그룹의 자연 유기농입니다. 4, 5그룹이라 그랬죠. 5그룹은 조금 난이도 있는데 당연히 이게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4그룹을 지향하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순환 유기농업이고요. 줄여서는 자연 유기농인데 더 줄여서 그냥 자연농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농도 여러 가지가 많죠. 자연재배, 태평농법, 자연농법 뭐 제가 알기로도 수십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그룹의 자연순환 유기농업이고 아니면 자연 유기농이다. 여기에서 지향하신 분들이 이제 그래서 구독자가 되셨고 이제 그 계속 시청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농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작업자족농은 그대로 이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기술 따라 배우시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업농입니다. 전업농이 쉽지 않거든요. 자연농으로 전업농을 한다는 거 지금 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승률이 뭐랄까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적인 방법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이 높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창업이 돼서 전업농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업농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업농 했을 때 안정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나. 그래서 그 대안을 이제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전업농 창업 방법이죠. 제가 이제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대해서는 뭐 왈가불가 없고요. 그냥 4그룹과 5그룹의 농사를 지향하는 기술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창업은 4그룹의 자연농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농업 하는 이유와 해야 하는 이유. 자, 40, 50, 60 세대 지금 뭐 일찍
명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창업을 찾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뭐 40대 50대라 그러면 30년 50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창업, 도시의 창업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걸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 들어왔다가 이제 실패하고 아니면 이제 어려워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수없이 만났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20대에서부터 배운다고 십몇 년 돌아다녔고, 농업 또 교육하느라고 뭐 건 20년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창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요. 농업 기술로서 이제 그런 아니면 이제 시스템적인 유통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농촌을 왔다가 돌아가는 포기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지식화했고 지식화 한 거를 이제 공개학원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창업 교육을 하면서 이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1,000원짜리 계란 같은 경우 뭐 지난 10년 동안 해서 뭐 방송도 소개하고 많은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해서는 이제는 조금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1,000원짜리도 맥힙니다만은 많이 따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농업을 찾는 현재 농업을 하시는데 대안적인 걸 찾는 분들 특히나 치유농업 쪽에 관심 있고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된 농업을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좀 이쪽에 농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건 뭐냐 경쟁입니다. 경쟁 없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농업 시장에 우리가 농업하면 경쟁이 없다 하는데 경쟁이 제일 심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시장파라는 게 경쟁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을 떠난 제일 큰 게서 어떻게 보면 밀린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계속 있겠죠. 그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시장이 좁다 보니까 시장 포하니까요. 그래서 고퀄리티적인 지금 우리가 이제 농지 가격이라든가 굉장히 비싸고 이제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농촌을 떠나고 농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고퀄리티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럭셔리 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 시장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도 고퀄리티 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친환경 유기농들이 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화학농 거의 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4그룹, 5그룹의 자연농으로 전업농을 하실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창업 방법을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앞으로 소개할 거예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1988년, 89년도 그때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때 자연 치유라고 하는 치유적인 농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기존에 이제 화학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제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포기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이쪽을 받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구체화 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이제 축적된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거예요. 제가 농업 창업을 권장하는 이유는요. 어쨌든 퇴직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일 가능하다는 거, 생존까지 유지할 산업이라는 거. 농업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먹을 거는요. 그 다음에 기술과 노동 열정이 있다 그러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쉽지 않다. 왜? 대부분이 보면 이제 농업 기술에서 특히나 자연농 같은 건 기술적으로 아니라 철학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이쪽에가 제일 큰 거 문제 같고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자 기술이 없더라도 노동이 돼야 되는데 노동이 양이 많거든요. 이거를 감당을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과 노동을 같이 했을 때에 이게 뭐냐면 이제 노동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기술이 있으면 노동을 뭐 할 수 있고 노동을 무슨 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 또 열정만 가서 안 되더라. 노력만 한다 해도 되는 거 아니더라. 하지만은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갖춘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교차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으로 창업하는 저는 이제 농사만 이제 40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이쪽으로 왔으니까 벌써 제가 이제 61이니까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해보니까 아는 것도 이 농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30대에는 뭐 여러 창업 같은 것도 이제 컨설팅도 뭐 주변에 뭐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농업이 주력이니까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이제 농업으로 작업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업 환경을 좀 보자는 거거든요. 환경이 어떤지. 지금 농업 환경이요. 지금 수입 농산물이 계속 들어. 그제 같은 경우 이제 그 관세가 높았는데 지금 관세가 거의 철폐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 FT라든가 여러 나라를 맺으면서 이제 매년 이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 농산물이 많아지고 이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선. 그다음에 또 한 뭐냐 사철 농사 이제 인공팜이라든가 이런 시설 농업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정부에서 이쪽으로 이제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요 큰 문제가 아니면 파동 아니면 이게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문제가 나올 거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에너지적인 사업이거든요. 농업 쪽에서 보면요. 그래서 연중 생산에 어쨌든 많은 생산을 한다는 거. 연중하다 보니까요. 그게 하면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빈번한 시장 포함입니다. 제가 이제 40년 전에 농사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20살에 미생물 배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배 타고 이제 기차 타고 해서 수원역에 내려서 3시간 4시간 동안에 뭐 그 당시 그랬거든요. 제주도에서 미생물 배우려니까 알려줄 사람 없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뭐 이곳저곳 찾아냈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수원역에서 무조건 내려서 수원역에서 4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마다 잡아가지고 그랬어요. 미생물 배우려는데 가르칠 곳 혹시 배울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달라고요. 그런 4시간 정도 됐을 때에 어떤 신사분이 알려줘서 어렵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구원들도 찾아와서 이제 1년 6개월 뭐 3개월씩 연수받는 그 미생물 관련 연구에서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생물 분류하고 원원종 원종 이제 분류하고 뭐 배지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이제 조직 배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씨앗이라든가 접종 뭐랄까 삽목이라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식물을 이제 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그 조직 배양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무균실이 지금의 그 농업 분무기 있죠? 농사에 짓는 분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메탄알코올 뿌리고 할 정도로 그 당시만 우리나라의 그 사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뭐 정규로 해서 다 그 무균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그걸 이제 배우고 나서 농부가 됐거든요. 근데 농부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 10,000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때가 한 23살 4살 될 때인데요. 10,000평에 가까운 그다음 소 6마리 190초로 마을에서 소 6마리 가진 농가가 3사람 3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이제 5대밖에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3년 동안 그 중송화에서 3년 후에 이제 송화기가 났는데 되려 더 쌌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재배했더니 똥값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3, 4년 주기인데 지금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40년 전 문제가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으면 더 심각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뭐냐 그러면 낮은 가격 시장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모든 99% 어떻게 보면 집중돼 있거든요. 친환경 유기농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거의 뭐 큰 차이 없죠. 30% 뭐 그 정도 아니면 50% 정도 차이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계란을 치면 200원짜리 계란과 아니면 500원짜리 그 정도 차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낮은 수익률이라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수익률만 된다 그러면 농촌을 안 들떠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장 포화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포기랄까요?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찾게 된 게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농사 짓다가 정부에서 이제 지도자를 해서 모든 돈을 이제 지원받고 있거든요. 저는 뭐 돈이 없는 고학생이었으니까 대학 1년도 안 마치고 휴학을 하고 이제 그 길 걸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 되니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완전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걸 찾겠다 했는데 그게 무려 한 15년, 16년 정도 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끝나고 집을 또다시 그 농장 뭐 소가도 팔지도 않고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지금의 농업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고요. 그때만 해도 수익률이 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큰 거지 않나. 제 낮은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이 노동이라든가 노력만 안 되는 거지 않나. 그래서 농촌이 떠나는 이유지 않나. 그게 제일 큰 이유다. 그래서 수익률이 되는 농업을 찾는. 그래서 고퀄리티 아니면 럭셔리적인 그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으로요.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계 농지 가격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산간인데 제주도에 그전에만 해도 제가 40년 되면 여기서 소 한 마리 파면 1,000평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땅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냐 그러면요. 지금 120만 원, 100만 원입니다. 미친 거죠, 뭐. 농지 가격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농지 가격 뭐 제일 싸더라도 근처에 8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돼지 분양하고 있는 게 농지에서 이제 전환되고 하는 게 그 120만, 150만 원이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10만 원짜리가 뭐 찾기 힘들죠.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창업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이제 농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세계적으로 제일 톱이라는 거. 우리가 뭐랄까요, 가축의 사료 하나만 해더라도 수천 킬로, 뭐 만 킬로에서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료 먹여서 거기서 가축 키우고 나와서 퇴비도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다. 그 다음에 또 낮은 수익이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세농, 소농, 우리가 뭐 아까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우스갯입니다만은 국빈농, 뭐 1,000평 이하에 아니면 이제 2,000평, 3,000평 정도 돼도 소농이고요. 10,000평 이하도 이제 소농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게 10,000평 이상 했을 때 그래 조금 규모가 있다 그러죠. 저희들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제 40년 된 친구들이 뭐 그 당시에 선배들 후배들 보통 2만 평, 3만 평 하거든요. 하우스 하더라도 시설 농업하더라도 보통 500평, 1,000평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면적에서, 왜냐하면 농적이 비싸고 생산 비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농은 더 어렵다. 그러면 대안을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사그룹의 자연농이다 보니까 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재차 얘기하면 적은 생산량이죠. 그 다음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포화되고 낮은 이유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떠나고 농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고, 또 귀농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댓글들을 보면 그런 기사에 보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지, 농업을 해야 된다, 농촌에 귀농하라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다음 편부터 계속 해 나갈 건데,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필요한 전업농의 그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40년 동안에 이쪽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소개할 창업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농사 기술을 지식화하고 기술화하고 지식화 거의 다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에 창업편을 먼저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 농사기술 이전에 이게 안 되고 농사기술 다른 데 되는 건 아니더라. 열정만 잃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가요. 그 다음에 노동력으로 뭐 노동을 잘한다, 무슨 일 많이 한다, 미치도록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쨌든 여러분한테 뭐 충족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진 거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